망건은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를 비롯하여 상인이나 서민까지 누구나 애용하던 것으로서 그 연호는 조선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망건은 중국 명나라 태조 홍무제가 창안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독창적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삼제도회에 의하면 조선의 망건은 중국 명나라 망건의 영향을 받았지만 천공 계물 등에 그려진 중국의 농부나 장인을 보면 그들이 착용한 망건은 이마부터 머리 위까지 올라가는 형태여서 조선의 망건과 형태가 달랐으며 특히 망건을 말총으로 만든 것은 조선의 독창적인 창안이었다. 말총으로 만든 조선의 마미망건은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중국의 사신들에게 선물하거나 조공품으로 바치기도 했다. 조선에서 망건을 짜는 모습은 기산풍속 도첩에 그려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 말기까지 전국에서 성행하여 육지에서는 대여섯 명의 남녀가 모여 망건을 짰으며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망건청에서 대여섯이 모여서 망건을 짰다. 삼다도라 불리는 제주에는 여조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총 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는데 간 밑에 받쳐 쓰는 말총 탕건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67호 탕건장 보유자로 인정된 김공춘 할머니가 호탕건을 비롯해 겹탕건, 바둑탕건, 정자건 등을 짜는 기술을 지니고 있으며 가세 부속품에 해당되는 총모자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4호 간일의 보유자인 김인 할머니가 그 기술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망건을 쓰고 관자를 달았으며 이마의 앞쪽에는 풍잠까지 장식하는 등 은은한 멋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단발령과 함께 망건의 수요가 줄어 이에 국가에서는 망건을 짜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1980년에 망건장의 보유자로서 전라도에 거주하는 임덕수를 인정하였으나 1985년에 사망하면서 그가 육지 망건 짜는 기술은 제자인 양진숙이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도 망건을 제작하는 기술이 전수되어서 1987년에 제주의 이수여 할머니가 망건장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활동하며 어머니가 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제주의 전통을 따라 이제는 강전양이 망건 짜는 기술을 익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망건은 47살부터 여러 명이 일층에 모여서 짰으며 이렇게 짠 망건은 제주에 거주하는 소매상이나 육지의 도매상이 망건을 사가곤 했다. 조선시대의 망건장은 총사발을 옆에 두고 골고리 위에는 망건고를 올리고 총반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망건장의 재료와 도구는 1638년 인조와 장렬비의 가래도감 올개를 비롯한 각종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8세기의 상황은 영조 때 편찬된 상방정리에 의하면 왕이 착용할 망건을 상의원에서 제작하였는데 말총을 사용하여 망건을 제작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망건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는 말총이며 망건장은 작업 도중 말총을 계속 입에 물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탁해야 하고 각종 도구는 편자짝이나 앞뒤와 설주를 뜨거나 당을 걸거나 관저로 장식하는 등 작업 과정마다 따로따로 두었다. 편자짜기는 김중근의 풍속화에서 보듯이 말총을 날줄로 삼고 시주를 넣어서 배틀에서 배를 짜듯이 짜는 것이다. 육지망건장과 제주망건장의 편자 짜는 기술은 각각 달랐으며 임덕수 보유자가 지니고 있던 육지망건의 편자 짜는 기술은 제자인 양진숙 조교에게 전수되었다. 날줄을 걸기 위하여 말총사리에서 말총을 한 올씩 뽑아서 무명실에 묶은 다음 말총을 간추리면서 길게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우선 빙어리 아래쪽에 무명실에 말총 한 올씩 묶는 과정을 33번 반복하고 나서 빙어리 중앙을 묶어둔 무명실을 풀고 빙어리 위쪽에 묶여있는 33가닥의 무명실마다 한 올씩의 말총을 묶고 길게 잡아당기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총 66올의 말총을 빙어리의 무명실에 묶으면 편자를 짤 날줄을 다 건 셈이다. 이제 편자틀을 걸기 위해 빙어리 위쪽에 편자끈을 말뚝에 매고 굵은 무명실로 끝을 묶고 나서 가슴끈을 두른 다음 날줄을 건다. 빙어리 위쪽의 잉아를 날줄의 중간 부분으로 옮기고 빙어리를 앞으로 당겨서 옮기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자짝의 시주를 엮기 시작하는데 시줄로 3을 7가닥의 말총 끝을 묶어서 날줄 사이에 넣고 왼쪽에는 4가닥, 오른쪽에는 3가닥씩 가르고 잉아를 들어서 윗날줄과 아랫날줄을 X형으로 벌린 다음 편자칼을 북과 바디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시주를 1대1로 거는 일을 반복하여 길이 60cm 이상을 짜면 편자짜기가 완성된다. 제주도의 편자짜기는 육지와 달리 편자틀을 만들고 그 틀을 발에 거는데 제주의 편자틀은 발걸이, 수리대, 편자칼, 잉아대, 가슴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날줄로 사용할 말총의 길이는 75cm 정도이고 40가닥의 말총을 뽑아서 입에 물고 각각 20가닥씩 갈라서 끝부분을 창호지로 묶는다. 제주 편자틀은 수리대로 만드는데 대마대 한 끝이 갈라져 있어서 고무줄로 한 끝을 돌려매고 광목 발걸이 한쪽을 끼운 다음 창호지로 말총 20가닥을 묶어서 수리대의 틈새 위쪽에 나머지 20가닥은 아래쪽으로 나누어 놓고 여기에 광목 발걸이에 나머지를 끼우고 고무줄로 동여맨다. 편자틀이 완성되면 발걸이는 발에 걸고 가슴끈을 묶은 다음 말총 날줄의 끝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날줄의 중간을 가슴끈에 매면 된다. 이처럼 제주 망건은 편자를 짜기 위해서 망건장의 왼발에 발걸이를 걸고 편자틀에 끼운 40가닥의 말총은 날줄이 되어 망건장의 가슴끈에 묶이게 된다. 편자틀에서 편자를 짜기 위해 잉아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잉아대는 성냥개비만큼 가늘고 작은 대나무 2개비가 한데 묶여 있어서 날줄 말총에 한 가닥 건네에 하나씩 총 20가닥의 말총 가닥을 꿰어 무명 실고리를 거는 것으로서 잉아대를 만드는 방법은 제주 망건장의 비법이다. 날줄 위에 잉아대가 만들어지면 가슴끈에 묶어둔 날줄 말총을 풀은 후 그동안 구부렸던 왼발을 쭉 뻗고 가슴끈을 풀어 다시 동여맨다. 그런 다음 잉아대를 앞쪽으로 쭉 당기며 시실용 말총 7가닥을 빼서 그 끝을 묶은 다음 잉아를 들어서 사이를 벌린 후 왼쪽은 4가닥, 오른쪽에는 3가닥이 되도록 시줄은 날줄 위에 건다. 편자를 짤 때 편자칼은 배틀의 북이나 바디와 같아서 날줄과 시줄을 1대1로 쳐주고 간격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데 이처럼 편자틀에서 편자를 짤 때는 편자칼을 통과시켜서 배틀에서 배를 짜듯이 짜는 것이다. 편자를 어느 정도 짠 후 뻗었던 왼발을 오므리고 가슴끈을 풀어 다시 묶은 채 편자 짜기를 반복한다.
편자짜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두꺼운 편자칼을 얇은 편자칼로 바꾸고 편자짜기가 다 완성되면 발걸이를 풀고 수리대 안쪽에 끼워둔 날줄을 빼며 가슴끈을 풀고 편자로 바닥뜨기를 하기 위해 몸골로 옮긴다. 물을 흠뻑 적신 편자를 망건의 몸골에 옮긴 다음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동여맨다. 망건의 앞, 뒤와 설주를 뜰 때에는 채떼기, 망건골, 말총, 총사발, 골모, 연발 등이 필요하고 당걸기를 할 때에는 당골과 당심태, 이마거리, 당고정줄 등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의 망건장은 말총사리에서 말총을 빼서 입에 물고 편자를 묶은 몸골에 여러 개 연발을 끼우며 가장 작은 호스의 총바늘에 말총 가닥을 꿰고 편자의 옆줄에 줄머리 놓아서 앞뒤와 설주뜨기 한 코를 한 코 한 코 만들며 앞뒤와 설주뜨기를 할 때 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줄머리를 놓는 것이다. 말총 고개는 말총의 신축성을 이용하므로 말총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 축여가면서 짜는 것이 중요하다. 줄머리를 놓은 코를 한 올 한 올 결어가는 방법은 앞뜨기와 뒤뜨기가 같으나 그 촘촘하기는 달라서 앞과 뒤를 뜨는 방법은 첫 번째 줄은 웃도리를 짜는 방법으로 한 바퀴 짜고 다음에는 속도리 방법으로 짜는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앞뜨기와 뒤뜨기는 촘촘하게 해서 차이를 보여 이마 부분에 해당되는 앞쪽은 성글게 뜨고 머리를 감싸는 뒤쪽은 앞보다 조밀하게 짠다. 설주는 망건의 앞과 뒤를 잇는 이음새로서 말총을 잇기 위해 매듭을 짓는 경계로서 한 줄에 너댓 번의 매듭을 지으며 짜는데 앞과 뒤를 구분해주고 길이가 짧아진 말총을 교체하거나 한 도리가 돌아갈 때마다 앞과 뒤의 연결 부분, 설단 부분에서 반복해준다.
망건은 짤 때마다 물을 죽여서 말총의 신축성을 이용하며 앞뒤와 설주뜨기가 끝나면 여든 도리를 세기 위해 연발을 대고 바늘로 2가닥씩 40도리를 센다. 당을 걸기 전 마지막 도리는 5겹 정도의 두꺼운 말총으로 속심을 넣고 늘림코 혹은 막돌이라 부르며 망건 바닥을 짜던 코보다 크고 두꺼운 코를 만들어 두꺼운 당을 걸기 쉽게 만들어준다. 막돌이 짜기가 끝나면 몸골에서 망건을 떼어 당골에 걸어서 단단하게 묶는다. 당골 위에는 대로 만든 당못 10여 개를 받고 대나무로 만든 당태를 당못에 둘러서 무명실로 단단히 묶은 후 바닥뜨기를 마친 망건은 몸골에서 당골로 옮기고 편자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마 거리로 동여맨 다음 늘린 코를 따라서 당을 걸어간다. 물에 흠뻑 담갔다가 꺼내어 말총의 신축성을 늘린 망건을 당골에 올려서 편자 부분을 힘껏 당겨 당골못에 묻고 이마 거리의 고리를 당골못에 건 다음 편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바퀴 빙 둘러서 감싼 후 끈으로 칭칭 동여맨다. 당골 위에 당태를 걸고 사방에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 다음 망건이 당을 걸 높이가 되도록 연발을 집어넣고 물을 축이면서 쭉쭉 민다. 당태와 못 사이에 대밭 툼을 받치고 연발을 비스듬히 끼워서 공간을 만든 후 바늘에는 약간 굵은 3가닥의 말총을 꿰어 망건 바닥에서 당태까지 코를 길게 연결하며
맨 마지막에 설다리 2개는 당과 당태를 연결한 부분에 코올링을 하고 당줄과는 별도로 따로 떨어지게 만든다. 세 번째 코부터 당을 걸며 바늘이 12번을 움직여야 당 하나가 완성되는데, 망건 바닥의 막돌이 좌우에는 격자 모양을 짓고 바닥과 당태를 길게 이은 다음 당끼리 연결해서 다시 바닥으로 돌아오는 등 1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까다로운 순서를 거쳐 비로소 하나의 당을 거는 것이다. 설주뜨기를 한 위쪽 부분의 당은 사이를 벌리며 설주 부분의 바닥도 격자로 짜되 당태 쪽은 서로 잊지 않고 사이를 벌려두는데, 그 이유는 망건이 완성된 다음 사람의 머리 크기에 따라 당줄을 조절하면서 머리카락을 감싸기 위해서이다. 망건을 따라 한 둘레를 빙 둘러서 당 걸기와 설다리까지 끝나면 망건 짜기는 모두 끝나는 셈이다. 당 걸기와 설다리까지 모두 끝나면 말총을 매듭 짓고 연발과 대바툼을 빼고 바늘 끝으로 당의 간격을 조절해 준다. 육지 망건은 삶을 때 상하지 않도록 삼으로 만든 6개의 사리개 줄로 당골을 감는데, 총 길이는 대략 5m 정도이다. 6뭉치로 나누는 이유는 당골 사이의 구멍으로 쉽게 넣기 위해서이고, 사리개 줄로 당골이 안 보일 정도로 겹겹이 동여매고 칭칭 감아서 삶으면 망건의 형태가 고정되며, 여기에 먹칠을 하고 토목을 칠하면 육지 망건이 끝난다. 망건을 삶기 전에 당골 중앙에 쇠못을 박고 당고정줄을 거는데, 당고정줄 2가닥 중에서 한 가닥은 당심태 위를 두르고 나머지 한 가닥으로 당심태 아래쪽을 여러 번 칭칭 동여매서 당의 형태가 고정되도록 한다.
솥에 물의 분량을 맞춰 본 다음 망건꼴을 넣고 끓는 물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푹 삶는다. 김이 나는 뜨거운 상태에서 당골을 꺼낸 다음 두 가닥의 당 고종줄 중에서 아래 묶은 것만을 풀어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여 형태를 바로 잡는다. 삶기가 끝나면 망건을 그늘에서 식히면서 말리고 망건이 마르면 당 고정줄을 풀고 못을 뺀 다음 이마거리를 풀고 가위로 설단의 중간을 끊어내고 당골에 묶어두었던 편자도 풀고 당심대에 묶어둔 실을 없앤 다음 당을 건 당심대까지 빼내고 마무리 장식을 하기 위해 설주 부분에서 연결한 여분의 말총을 가위로 깔끔하게 정리한다. 망건 양쪽의 설다리와 편단 부분을 검은색 공단으로 감싸는 작업이다. 설다리 2개 중 하나에는 명주천을 대고 홈질을 한 다음 접어서 맞은편을 감치고 편단 부분은 검은 공단으로 감싸며 공구리기 하고 검은 공단에 끈고리를 넣어서 당줄고리를 만든 후 편단의 맞은편도 검은 공단으로 마감한다. 편단의 양쪽에는 관자를 다는데 관자는 신분에 따라 재료나 문양과 종류가 다르다. 돗바늘에 검은 무명실 4가닥을 꼬아 만든 당줄끈은 망건 위쪽에 당을 따라서 쭉 깨면 머리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는 당줄이 된다. 당줄과 관자까지 달면 망건이 완성되고 완성된 망건은 전체를 돌돌돌 말아서 보관하는데 조선시대에는 종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망건통에 넣어 보관하기도 하였다. 제주 여인의 솜씨로
머리카락보다 가는 말총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뛰어난 집중력으로 완성시킨 망건. 이처럼 망건에는 제주 여인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길이 배어 있는데, 근대화와 산업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망건은 답보다 더 빠르게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문화의 세기인 21세기, 한국의 독자적인 공예품인 망건을 짜는 기술이 후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끼고 가꾸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